영광입니다. 민주노총은 역사, 통일, 사회, 정치 등 모든 관점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시대착오적이고 종북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면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전파하고 있는 역사관과 이념, 이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민주노총의 2023 노동자 통일 골든벨이라는 행사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 최대한 일반인들이 맞추기 쉬운 것들을 엄선해서 가공 없이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다만 맞추기 쉽도록 하기 위해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만든 정도로만 변형을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맛에 맞게 왜곡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원형 그대로의 논리를 접해 보시고 그 허구성과 황당함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윤주경 의원실에서 주최하셨고 국민노동조합과 민주화운동동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회대 옆에 국기가 있습니다.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를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호흡 경영에 대한 문명 및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먼저 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주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위원님들께서 축사 혹은 인사말을 해주시러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 대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노동조합의 이희범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로서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도 참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화운동동지회와 우리 국민노동조합이 함께 이런 황당한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게 자본 권리, 그 다음에 정치권리, 그 다음에 인간 조직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게 모인 분들 다 아웃사이드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인사이드에서 정치도 잘하고 이제 통일을 위한 준비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막 밖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냥 그 질서에 맞게끔 살면 되는데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무기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 결과는 뻔히 눈에 다 보여요. 결과가 오늘 진행할 퀴즈 보시면은 진짜 무게하고 과연 그들이 민주노총 정교조 통일위원회 그들은 늘 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 통일 그들이 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이었는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방법의 통일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들의 적화 통일 그런 방향으로 분명한 방향으로 기나긴 세월을 가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 모여서 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나서갖고 아무리 민주노총이 힘이 강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방향,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진입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민주노총의 지금 그 정교조의 통일 방향이 분명하게 반국가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우리 힘없는 여기 각계각층 저 멀리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오늘 그런 민주노총이 정교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보면서 답도 해가면서 우리 스스로 여기 모인 분들만이라도 느끼고 그리고 이걸 우리 이거 잘못됐다 우리 막아보자 하는 그런 결의라도 하면은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민주운동 동지에 또 함경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또 모이신 제대운인 자유노조, 건설노조, 또 우리 또 마사회 우리 또 노조분들, 또 민주운동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행사 끝날 때까지 또 황당한 부분도 있지만 즐겁게 또 보시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것도 생각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화운동 동지회 함은경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은경입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라고 하는 건 1970년대,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왔던 학생운동을 비롯한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결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이유는 낡은 사고방식, 옛날에 가졌던 낡은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낡은 사고방식을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와 설거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결성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민노조와 같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조직인 120만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또 그것을 표현한 또 조합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이 그러한 계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조 측에서 하는 사업이 참 의미가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후원하고 알리는 데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120만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집을 저희도 다 보지는 않았고 오늘 이제 저희도 같이 보면서 서로 이제 확인해 나갈 텐데요. 어떤 실상인지 어떤 내용들을 과연 조합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는지 원래 교육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풀어보면서 120만의 지도부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항상 새로운 세상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황은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저희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신 김준용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의 자리고 이제까지 우리 토론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각계각층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쪽부터 뒤에까지 한 10분에 걸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한 번 할 때마다 박수를 3번 정도 쳐주세요. 먼저 우리 양천구 우리 현숙 재개발 추진위원장님 박수를. 그 다음에 이분은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부사장 했고 우리 경영계 아주 유명한 악덕 기업 중 하나인 제 친구예요. 권수덕 부사장입니다. 그 다음 저 옆에는 우리 상도동에 우리 재개발 추진위원장님이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제일 오늘 귀한 손님입니다. 우리 신전대역 김건 의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옛날 참여연대도 계셨고 우리 민주화 동지의 동지이고 우리 대우어패럴 농성 때 학생으로 참여해서 뒤지게 맞고 나온 우리 이신욱 변호사님 인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국 교장 협의회 사무총장 조은주님. 다음에는 우리 마사회 조성권 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태일 사무총장 박대현 동지.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신 경상북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이소연님. 그 옆에 우리 64 38기 우리 자유제대군인 노조 육군대령 정성근 동지.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국민노조 전국 건설노동조합 위원장님입니다. 최중익 위원장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센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절반 우리 우정이 우리 전업주부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서울시 자유공무원노조 김병수 위원장님. 여기는 또 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오셨는데 우리 박효생 목사님. 그 옆에는 옛날에 구로공단에 옛날 우리 공돌이 공순이 그랬죠. 상경복장 노조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자연화 하시는 박수영 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애국뮤주 가수 우리 김현선 동지. 우리 전 시의원이고 요번에 금천구청장 후보였던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옛날 MBC 방구대장 꿈꾸이 보면 알죠. 방송인이고 현재 노래 강사 김영옥 씨. 저 옆에는 과천 불교신문 편집국장 양혜순 씨요. 그다음에 저기는 그 옆에는 민주평통 상임위원 겸 작가 강선희 화백. 그다음에 우리 금천구의 여성위원장님 김정일 씨. 옛날 저랑 같이 감옥 갈 때 옆에서 열심히 싸워줬던 우리 대우어패럴 옛날 우리 대의원 동지 고성미 씨. 그다음에 또 옆에는 우리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위원장님. 국민회고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실제 오늘 좌장님이세요. 우리 주대환 우리 선배님. 그다음에 그 뒤에도 한번 할까요? 하지 마세요. 우리 고척동에서 오신 분 일어나셔요. 이은홍님. 전 교감 선생님이시고 우리 신림동에 저분도 세계화 추진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인 제가 모르면 소개해 줘도 괜찮습니다. 정민영입니다. 네, 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한국마사의 한미노동조합 수석부문 서인미 씨. 그 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우리 이재용 동지. 그 다음도 우리 김상우 동지 우리 신우자입니다. 일어서셔서 인사를 하셔야죠. 양미연 전업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노조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세요. 대입니다. 우리 본부장. 그 다음에 우리 IT업계 사장님 이승우 사장님. 쭉 돌아가서 우리 민경우 우리 민주화 동지 사무총장님. 이분 앞으로 잘 나가야 돼요. 가끔 텔레비도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냐 조여선 씨. 또 소개 안 하신 분 있나요? 우리 오늘 MC를 본 우리 이한솔 씨. 이만 소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2023 본격 전국 내봉 배틀 2023 황당한 골든벨의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행사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노동조합에서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시며 홍보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유튜브 이끌리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한솔 국민노동조합 홍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노조의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9월 23일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통일 골든벨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민노총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문제를 저희가 봤는데 총 88문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답을 보니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철저히 북한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었고 미국은 악의 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황당한 골든벨이라는 행사를 국민노조와 민주화운동 동지회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 88문항 중에 그나마 가장 쉬운 문제들로만 22문제를 엄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보기를 좀 재미있게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잠시 그 주석파로 실면을 좀 걸어주셔야 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한 번 정답을 맞추신 분보다는 안 맞추신 분께도 기회를 좀 더 여러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정답자에게는 크진 않지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한번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산당, 빨갱이 뭐 이런 단어들로는 공감들을 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이 정상의 사고로 이해가 가능한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무거운 토론회보다는 함께 웃고 가볍게 즐기는 그 골든벨 그 퀴즈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가볍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뭐 재미없는 시간보다는 다 같이 한번 웃고 좀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빨간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의상도 빨간 맛으로 맞춰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그 황당한 골든벨을 시작할 텐데 그 학교에서 하는 도전 골든벨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퀴즈쇼 같은 경우에는 칠판을 가지고 이제 정답을 맞추는 방식인데 저희는 조금 가볍게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그 번호가 적혀 있는 팻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실 분께서는 팻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번호를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싶은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번호표를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황당한 골든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 노동자가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입니다. 미 분정의 한반도 강점과 함께 시작된 정치, 군사, 경제적 예속은 대한민국 경제를 땡땡 경제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을 극단적인 삶과 투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의 어떤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번, 가정경제, 2번, 시장경제, 3번 예속경제, 4번 창조경제. 네, 19번. 정답을 외쳐주셔야죠. 정답을. 예술경제라는 거 되지 않았어요? 네, 정답입니다. 상품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 한국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업종이다. 네, 문제 한가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드릴까요? 안 됩니다. 네. 한국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업종이자 차세대 성장 산업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미국의 수탈이 수시로 자행되는 세 가지 분야는 무엇일까요? 1번 신발, 가발, 공제, 2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3번 시멘트, 석탄, 목재, 4번 맥주, 소주, 와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3번 러시아의 부상, 중국의 첨단 산업 강자 등급과 더불어 자국의 빈부격차 및 제조업 공동화로 내부 모순이 심해지고 있는 미국이 경제위기 타겟책으로 삼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동맹수탈, 2번 빚 안 갚기, 3번 외상, 4번 동맹파업. 정답! 네, 10번. 외상! 네, 9번. 네. 동맹수탈. 네, 정답입니다. 네. 것을 경계한 케네디 정부의 국제개발처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김일성 보고서, 2번 스탈린 보고서, 3번 징기스칸 보고서, 4번 프레이저 보고서. 네, 13번.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을 맞히면 저같이 큰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외자 도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수출산업공단은 수출 자유지역을 만들었고 각종 투자 환경과 특혜 대우, 치외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단 절대 금지되었던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숙사 외출, 2번 사내 연애, 3번 새마을운동, 4번 노동조합 활동. 네, 25번.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미국은 전 세계에 진출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주요 기업 인수학점, 금융장악 등의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달러는 다시 미국은행의 자산으로 예치되어 달러 발행 차익을 발생시킵니다. 미국은 이렇게 형성된 자본을 다시 타국의 은행과 기업을 장악하는 데 사용하며 달러의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독점적 이익만 가지게 되는 질서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주관식입니다. 네, 12번. 패권 제국 시간제. 아, 네, 좋습니다. 네, 어려우시면 힌트를 드릴까요? 화폐 단위 중 하나입니다. 정답. 네, 달라. 네, 달러 정답입니다. 달러 제국주의 시대. 네. 주관식이 9문제 있습니다. 네, 한번 주관식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도 주관식입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미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 이탈과 외채 상환 요구를 통해 한국 내에서 달러 부족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외채 만기 연장 요청을 하자 미국은 일본에 만기 연장 거부 압박을 가해 결국 한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도록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영화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12번. 국가 구도의 날. 네, 정답입니다. 네, 국가 구도의 날입니다. 네.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영화. 네. 네, 11번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처음으로 포괄적 의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공격용 무기의 도입과 역대 최고액인 65조의 국방비를 책정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묶어서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일까요? 네. 잠시 확인하고 나갈게. 잠깐만요. 틀렸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네, 워싱턴 선언. 아, 틀렸습니다. 땡땡땡 네. 선언입니다. 네. 세 글자입니다. 네. 12번.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네, 12번. 2005년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가 2000년대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좌파가 집권하는 현상을 표현한 말로 최근 남미, 브라질,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등에서 좌파 세력이 다시금 집권하면서 그 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타이거, 2번 블랙핑크, 3번 뉴진스, 4번 핑크타이즈. 네, 18번. 네, 번호와 같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시죠. 블랙 타이거. 네, 들렸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4번 핑크타이즈. 네. 이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해서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네, 네, 보시다시피 지금 남미가 좌파 세력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살아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요. 다른 세계에 살고 네, 계시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박정희 정권과 이후 전두환, 이명박 등 수구 독재 정권은 일본 전쟁 범죄자들과 극우 정치인 총 12명에게 수교훈장을 수여했는데 그 중에는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0년 박정희에게 수교훈장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이토 히로부미, 2번 기시 노부스케, 3번 도쿠가와 이에야스, 4번 기무라 타쿠야. 네, 4번. 네, 정답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름인데요.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나이가 80년.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했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일본과의 서명식 50분을 앞두고 처리한 것인데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한민국 국방장관과 주 한일 일본 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무엇일까요? 네. 네, 13번. 지소미아. 네, 정답입니다. 네,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15번 2023년 3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단교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대사관 설치를 합의하는 등 극적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화해를 중재한 것이 미국이 아니라 이 나라였다는 점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위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 중국.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미국의 정치적 위상이 중국 때문에 실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01년 10월 9.11 테러를 빌미로 이 나라를 침공한 미국은 2021년에 이 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8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전쟁에서 결국 미군이 야반도주한 것이 아닌 변태평가와 함께 미국의 정치 군사적 추락을 상징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정답. 9번. 아프가니스탄. 네, 정답입니다. 네, 문제가 참 황당하죠. 네.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중국 GDP 총액은 2022년 현재 미국 GDP의 80%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국제 연구기관들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2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이때로 전망했는데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 문제는 주관식인데 좀 어려워서 혹시 틀리게 되면은 업앤다운을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네, 업입니다. 네, 2023년보다 업입니다. 네, 15번. 2030년보다 업입니다. 네, 정답. 7번. 네. 예, 지구 종말해. 정답입니다. 네, 한 번 제가 11번. 기회를 안 하실 거예요. 2035년. 네. 35년 막 하는데. 예, 정답입니다. 지구 정말 멋있어. 지구 정말. 네,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유엔과 국제사회를 자지우지해왔고 5개 핵 보유국은 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2000년대 초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윽고 북한이 2017년 ICBM 개발에 성공하자 이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무엇입니까? 1번 핵 독점 체제, 2번 WTO 체제, 3번 유엔 체제, 4번 유니세프 체제.
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시는 분 중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차피 보기는 4개입니다. 다시 한번 정답 도전. 네, 네, 출발. 1번 하겠습니다. 네, 1번 핵 독점 체제 정답입니다. 네. 네, 이제 벌써 3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주관식 2문제, 객관식 1문제가 남아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4문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번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 대국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준비태세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우시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에서는 무너졌었고 이번 정권에서는 강화되었습니다. 네, 하나 더 제 힌트를 드리면 민주노 쪽에서는 미군 철수와 함께 이것을 해체하라고 항상 외칩니다. 상당히 결정적인 힌트. 네. 더 준비해주네요. 잘 네, 생각해 그렇죠. 보시면 네. 네, 하나 더 드리면 세 개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세 개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네, 22번. 한미일 네. 마지막까지. 네. 동맹. 밀리터리만 중간에 밀리터리만 넣어주시면.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쵸. 그래도 안보 문제인가?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맞췄는데. 네, 16번. 한미일 군사동맹? 네, 한일 군사동맹 정답입니다. 그리고 거의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을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미일 군사 동맹이 네.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네. 초래한다고 합니다. 예. 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네,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번. 탈세계화와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지정학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 지나친 수출 주도 경제를 가변화하고 내수에 기반한 이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제는 무엇입니까? 땡땡적 민주경제. 4번. 비슷했습니다. 한번 네, 3번. 자주적 민주주의. 네, 자주적 민주경제 정답입니다. 네. 네, 자주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 2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객관식 2문제 남았습니다. 21번. 내수에 기반한 통일 경제는 친환경 전략을 구현하고 분배를 확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경제는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의 내수에 기반하여 공급을 진행하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립경제, 2번 쇄국정책, 3번 4차 산업, 4번 수출경제. 네, 17번. 1번 자립경제. 네, 1번 자립경제 정답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상품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 좀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네, 22번. 세계는 100년 만에 찾아온다는 지정학적 대격변기입니다. 이 격변기는 민족의 운명,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 정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1번 남북전쟁,
2번 자주통일운동, 3번 새마을운동, 4번 지적기운동. 네. 정답. 네. 4번. 네, 2번 자주통일운동 정답입니다. 네. 네. 사실 이총 88 문항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들로만 이제 저희가 뽑았는데 88 문항 다 정말 황당한 문제들이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정상적인 사고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푸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그 주상파 측면에 고르셨던 거 이제 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객관식화해서 상당히 풀기 수월하셨을 건데 실제로 주관식으로 다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이 주관식으로 되면 표 봤을 때 나름 저도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다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저희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미국은 잘못되어 있고 중국과 북한은 자주적인 길로 가고 있다.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맛배기로나마 이러한 논리들을 좀 접해 보신 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 문제는 민주노총에서 출간하는 통일교과서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네, 통일교과서라는 서적이 여러 권의 서적이 있는데 그 서적에서 전부 다 발췌를 한 문제들입니다. 네,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들에 한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판매를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책들을 보시면 더더욱 더 황당한 논리들이 정말 이 문제들은 저희가 사실 주대환 저희 선생님께서 거듭거듭 감수를 하셔서 정말 무난한 내용들만 골라내신 겁니다. 실제로 그 전문을 다 보시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 입맛에 맞게 뽑아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자, 이제 골든벨 행사 퀴즈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오신 대표님들의 총평 및 감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다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평 및 감상평 시간은 저희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풀이 어떠세요? 문제가 문제하게 황당하죠? 풀이의 핵심 요지는 미국은 악의 축이고 북중러 이 동맹은 자주 자립 경제로서 인류의 공영에 인가하지 않는 경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공산 저체주 세력을 지지하거나 맹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문제 보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또 11월 11일 날 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을 놓고 파업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여튼 이 올바른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쭉 듣고 이거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실 분을 앞으로 몇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경우 우리 민주화 동지 사무총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민주화 동지의 우리 사무총장님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범인년 남측 사무총장을 해서 간첩행으로 3년간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열심히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경호 사무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될 수 있는 저는 저런 토론회를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저런 세계관 아까 잘 얘기했지만 미국은 RHP고 북중로 연대가 그다음에 주사아프리카 이런 세계관을 언제부터 저런 세계관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이 한 짓입니다. 그 학생운동 때 학생운동에 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협해서 민주노총에 있어요. 저랑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민주노총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국제 정세에서 항상 미국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선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도태됐다. 이게 기억나죠? 이게 핑크타이드라고 남미에서 좌파 흐름이거든요. 이게 2000년대 6, 7년에도 그랬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라고 차베스 열풍이 운동권에 불었어요. 조이연 이런 사람들 다 차베스 열광적인 지지자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정세에서 미국이 풀렸다. 이게 다 기소에 깔려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거는 보면서 올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미 군사동맹을 왜 강화했냐면 북한의 대남 위협 때문에 강화한 거잖아요. 어떠세요? 북한이 핵무기 쏘잖아요. 김정은이 서울을 그냥 대놓고 서울에다 전술핵을 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이걸 막겠다라는 게 올 상반기의 정세였지 않습니까? 좀 공감을 해주셔야 그 다음 진척이 동의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 상반기에 제가 이재명 민주당 체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니까 북한에게는 잃지 않았잖아요. 동네. 그때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일본이 재침할 거다. 일본이 독도를 칠 거다. 일본 군대가 부산항에 진주할 거다. 이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세팅된 어떤 세계관을 그게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통일 골든벨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냥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그냥 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딱 지목하면서 남한을 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되는데 그 상황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북한은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고 부산항에 일본 자위대 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올 상반기인데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였는데 그 올 상반기에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 훌륭한 얘기였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경호 동지 요새 신문에 가끔 보면은 나오시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이번에도 신문에 우리 영입한다고 1순위 멤버고 옛날 우리 민경호 동지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다가 운동권에 이렇게 핵가닥 해가지고 그걸 잡히는 다음에 서울대를 다시 국사학과를 시험봐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인으로 보면은 약간 좀 또라이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함은경 동지, 군산에서
그 군산 횟집도 좀 선정들 하세요. 내모선장으로 이렇게 했고 요전에 우리 민주화동지 회장이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니모남을 전가해가지고 85년도에 세상을 떠들썩게 했고 저도 85년도에 감옥 갔고 우리 한국경 동지도 85년도에 감옥을 갔었죠. 지금은 하여튼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총평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지금 전라북도 군산에서 횟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선 손질을 하다가 급하게 왔습니다. 계속 문제를 들으니까 또 병화가 되네 제가. 사고방식이 북한 사람처럼 생각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정답을 찾아야 되게 되는 막 강박관념에 그 생각에 막 젖어들더라고요. 이제 빠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보면서 옛날에 여당하고 미리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밀가루를 보내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밀을 다 자립기관을 없애버렸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걸로 했다라든지 또 달러를 계속 찍어서 주고 그 달러로 노동자들이 버는 것, 생산하는 것을 다시 가져가서 계속 미국이 투자하게 한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지금 글쎄 1980년대 초반에 저희가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배운 바는 있는데 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북한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은 지금도 북한처럼 생각하는 걸 계속 매일 연습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걱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문제를 저도 처음 보는 것이 많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대 자유국인 노동자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문석이라고 합니다. 앉아가겠습니다. 저희 KVFU라고 그러는데 코리아 베테랑스 프리덤 유니언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범 위원장님 계시는 국민론도에 같이 위치하면서 어제 이제 발기인 대의원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 등록 신청을 해서 출범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부대생활 한 38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전역했는데 2010년도에 사단장을 서울에서 했어요. 제가 사단장을 때는 한강하고 한강 이남에 11개 부를 방어하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의도 지역도 저희 사단 작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뜻깊은 자리가 앞으로 해서 존경스러운 마음 갖고요. 이런 시간이 좀 더 많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황당한 참 퀴즈인데 이한솔 앵커께서 아주 훌륭하게 퀴즈를 잘 진행해 주셨는데 저는 황당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걱정이. 이거 참 큰일 났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전교조가 아주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또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황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사회생활 때 한번 이제 학생들한테 안보 강연을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현대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가서 강릉교에서 전 학생을 모집했는데
제목이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입니다. 대남 적화통일 전략 전술. 근데 학생들이 좋을까봐 제가 엄청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막 상품도 준비하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주나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안 주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중에서 적화통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북한 내 혁명 전략을 강화한다. 그래서 북한 내 주민들 막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그냥 계속 김일성 사상하고 무장해서 이렇게 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남한 내 혁명 전략을 강화합니다. 그 남한 주민들을 저는 주사파들이 주도하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그런 쪽으로 종북 주사파 양성하는 이것이 남한 내 혁명 전략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국제적 혁명이에요. 그것은 이제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이런 그 자기들하고 같이 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들과 같이 연합해서 남한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안보 강연도 하는데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전쟁 중에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저는 지금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정전 중인데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이게 전향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체를 이제 벌써 봤죠. 근데 쟤들은 전쟁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정의의 전쟁, 부정의의 전쟁. 그래서 정의의 전쟁은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또 김정은 정권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전쟁은 무조건 정의입니다. 옳다는 겁니다. 그에 반대하는 전쟁은 무조건 부정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다 반대, 잘못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분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사학적으로 전쟁을 이제 분류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옛날에 총칼로 하던 시대, 포로 쏘는 거, 전차, 비행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대별로 3세대까지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는 4세대 전쟁이 있습니다. 4세대 전쟁. 4세대 전쟁은 그 무력으로 총포 이런 걸로 물리적인 파괴만 하는 전쟁이 아니고 주목적인 뭐냐, 정권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 이것은 이제 전복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비슷한 것이 이제 중국이 말하는 그 초한전이라고 해서 초한전. 그 유방과 항우가 싸우는 그것이 아니고 뛰어넘을 초자에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 해서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절대 무력 충돌은 그것을 강합니다. 교묘하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쪽에 다 침투해가지고 그냥 집요하게 해서 그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자학원 이런 것이고, 지난번에 정찰 풍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그런 민간 활동을 하면서 다 정부 수주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하마스가 아주 이제 엉성한 군대 집단도 아니고 그냥 엉성한 그런 조그만 군대 집단인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뒤통수 맞았죠.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죠. 지상, 공중, 해상을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방심한 겁니다. 방심. 설마 저놈들이 상대도 안 되는데 덤벼봤자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다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4세대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전 국민이 다 주체고, 오히려 군인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이 기업이면 기업의 CEO라든가 간부들, 또 직원들, 또 집에 있으면 어머니들,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절대 제들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 너무나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가 국회의원하고 하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학교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너무나 뜻깊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돼서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 분한테 우리 요천에 우리 김원복 우리 전 상경국장 옛날 포럼 있죠. 노동조합 위원장 처녀 시절에 저랑 같이 프로그램에서
노조 활동을 했는데 저분께서 작년에 저랑 같이 최저임금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그게 현재 인용돼가지고 아직은 기일이 안 잡혔습니다. 곧 잡힐 거예요. 우리 김원복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여기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 하문경 위원장님, 우리 김유경 총재님들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늘 궁금했고요. 이따금 또 먼저 수산업 문제 때문에 리스크 잠깐 나오는 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한테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지키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우리 조선의 때 80년대 그때 이분들이 사회에 부딪히면서 데모하고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 빨갱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주장을 하면서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장난 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결국은 국민 세금 화를 내기 정책이면 극복하는 어떻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북한 체제하고 어떤 만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일리 가고 오고 있다는 그런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좌파의 자익성 서로 너무 급진적인 그런 문제에서 아니라고 거부하고 참여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나 보수 정치인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것 또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여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궁금증을 갖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전준선 대통령께서 다 당선되셔서 보수의 그런 나이는 정책을 깜빡하고 모든 국민을 껴안고 중요한 국가의 대면 대기를 위해서 국민의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정책을 떠나서 저는 말 잘 못하는 그냥 그렇다는 아줌마예요 지금은. 술 많이 먹는 남편, 술 잔뜩 먹고 가족 괴롭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그래. 근데 저녁 되면 또 먹어요. 보수 정치인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개혁 저는 못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머리는 있어요. 몸이 안 따르고 생각이 바뀌고 때가 되면 주워 먹는 게 일이지.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서 이 모임의 이 주제에 어떤 의견이 현재 정권에서 이렇게 참고될 의견이 있다면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혁신위에 참여하시고 의견을 들으면 정말 국민이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치에 그냥 이슈 좋다 저쪽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선거할 때 고민하는 그런 국민들의 백년대계의 발전을 시키라고 쓰는 올바른 생각이 여기에서 나오다고 저는 믿는데 왜 혁신이 인용한 이현재 혁신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창했던 어떤 그 당시에 고문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들과 이들 제안에 어떤 그런 데 휩쓸리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 애들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의견 나는 그 의견을 왜 중시 여겨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관리를 무섭게 해왔고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가라고 내가 그때 청춘에 다치면서 당시 취직도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그때 막 관여했던 걸로 하여튼 그 인사들은 개인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현재에서 이렇게 어떤 그 개혁이 다 서울대 나오고 범사들고 어떤 사람들도 들어만 가면 희한하게 과거가 되는 건지 좀 모르겠어 이런 체제를 과감하게 정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과감한 개혁이 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야 듣고 거기서 좋은 의견을 찾아서 변화시키면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도 정말 개혁을 잘 하고 싶고 개혁이라는 게 뭔가요?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상식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서로 어떤 뭐 일부에 가겠다는 주장 있는 사람은 소수가 돼야지 지금처럼 이것처럼 다수가 된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찾는다는 거 저는 북한과의 대처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이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정말 참 개혁이라는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위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은 서로 잘 몰라요. 제가 연락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과천에 불교신 편집국장님 우리 양혜수님 한마디 해주셔요. 우리가 절에서 만나서 절친이거든요. 오늘 상당한 결정에 와서 너무나 뜻밖이고 심각하고 유명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그들이 주장하는 어느 만큼의 그런 좌파적인 경사 이념을 갖고 있나 보다는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조직들이 이런 시험 문제를 내가면서 노동자들을 같이 이렇게 북한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또 이거를 우리 정부가 그냥 보고 있고 이게 국내 우리 헌법에 위배가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이 체제를 지금 이 혐의까지 오도록 이거를 방치하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까지 그 입법기관 국회에 너무나 국힘당에서 뭘 했는지 너무나 놀라워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황당하다고 하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국힘당이 제 할 일을 못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면 우리 정말 평범한 우리라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더 넓히려는 구체적인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구나 이 민노총이 지난 그 문정권을 세우는 거의 주체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직들이 더 이상 이제 퍼나갈 수 없도록 분명히 우리는 이들을 저지해야 될 아마 헌법적인 그 법에서부터 이게 분명히 적시가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더 이상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퍼나가지 않도록 뭔가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국회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관련 국민노조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거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이번에는 그 회사 측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전 현대대철 우리 부사장님 그 노조가 지도개혁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철, 현대로템, 현대철 노조 생명을 대선생활 34년 동안 25년을 그 짓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여기 선수들 나오시지만은 이렇게 세상 속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99%의 기획이 있더라도 1%의 이 고탄들은 실행력이 없으면 납작 꽝이에요. 0%를 1%를 기획했거나 99%를 기획했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쪽 욕하는 거나 지탄 만든 거나 분명히 그냥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다 어디서 지금 한국경위원장 이야기하시고 다 사무총장 이야기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우리나라 노동운동 자체가 이념적 노동운동에서 시작해가지고 PD 쪽하고 NL 쪽하고 해가지고 왜 지금 정의당하고 옛날 통진당하고 왜 갈라지고 합치지를 못하겠어요? 그 이념을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안다고요? PD하고 NL이 같이 못 가요. 근데 그런 글을 알면서도 대체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우리 그 작은 딸애가 지금 34살인데 얘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방공교육이 없었어요. 6.25가 그냥 남북전쟁이다 보고 누가 일으켰는지도 몰라요.
그 저희들 때문에 옛날에 뭐 지도 보여놓고 발자국 찍고 뭐 빨간 거 6.25 노래도 모르고 그 교육이 지금까지 내려온 결과가 그 사람들이 뭐하냐 지금 앉아갖고 사법부 장악하고 앉아있고 그 소위 그 뭐야 진보라고 내세우면서 국민들 희롱하고 침묵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반자본주의 자민통이 뭔지 아세요? 다 그런 일반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자유, 민주, 통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주의 원장님 웃으시는데 그게 얘네들 좀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주, 민족, 통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밖에 없어요. PD 쪽은 소련에서 이제 볼셰비키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막스 레닌주의 기초해가지고 반자본주의 무조건 자본주의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애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반미 반일에 종북은 기본이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반정부 투쟁 가잖아요. 누구야? 김용민인가? 대통령이 뭐 그만둬라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강서선거 뭐 부정선거다 어떠다 뭐 저도 그것도 이해는 가요. 뭐 8개인가 7개 그 사전투표 그게 다 한 군데 빼놓고 63.8%가 똑같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나 언론에서도 어느 놈 하나 어느 언론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이제는 책임져야 돼요. 그 난미 이야기 난미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진짜 옛날처럼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퍼주고 거기에 물들어 살면은 그게 아쉽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서 한번 진짜 이 꼴랑 당해봐야지 다시 올라오지. 그래 이 자리에서 야 마흔이 전에서 정신 차리자. 그렇게 정신 차리 국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바보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 대공운동을 누가 시켜요? 지 정치하는 놈들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시킵니까? 그냥 뒤로 빠져갖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그 반정부 투쟁 나서고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반정부 투쟁가요? 그래서 누가 하나 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같은 총칼을 들이댔겠지만은 그게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별거 아니라는 게 내용 자체가 이런 기본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진짜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너희들부터 각성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도 걔들하고 정치 이야기 안 하죠. 우리 큰 놈이 지금 내일 모레 마을인데도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해봐야 인간한 거예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뭐 이런 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준용 총장님부터 국민노동조합 참 뭐 고생들 하시는데 힘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지 그래 걱정해요. 이제 저는요 내년 총선 보수 완전히 망합니다. 이준석이 비례대표 해도요 그 신당 만들어갖고 거기 대여섯 명 나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보다 많아져요. 지금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지금보다는 뭐 좀 나을지 몰라도 진짜 더 배고찬 쳐박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배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언론부터 이제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했다고 그래요. 언론 장악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사회고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느냐 그거를 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내가 놈이라고 안 그래요.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도 그 사람들이 걱정 안 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 진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부 대표로
우리 우정희 씨 한 말씀 해봐요. 근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저도 얘기 못 하겠는데 저도 문제를 보면서는 아 진짜 이게 이런 문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는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정치적인 걸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그 조선법 우리 마사회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하늘이노동조합 위원장 조성범입니다. 저는 이 국민노조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절박한 심정으로 오고 있고요.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대와 희망을 또 갖고 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자리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나 변명거리나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민경욱 선생님이나 이제 한국 선생님 같은 경우처럼 좌파 활동을 많이 극심하게 하셨다가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향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노총에서 이런 정신운동, 사회혁명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것은 그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부터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을 계속 찾아왔던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우월하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운동하고 정신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갔고 계속 그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사적으로 이미 공산사회주의가 우월하지 못하다는 거,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거 다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득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 지금 그런 사회로 계속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파르테를 이루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계속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 분석은 이미 끝났고요. 여기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겨내고 해결할 것이냐 하는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 전 국민들의 그 혁명적인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되셔가지고 정말 보수적 자유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을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저 종북 주사파를 포함을 해서 민주노총이 130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핵심 간부들이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노동운동가,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의 공산당이 국민이 2,500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산 당원은 지금 300만에서 500만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나라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민주노총이든 사회운동가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아왔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생존의 기회를 계속 찾아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생각이나 방법이나 가치관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합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건 다 알고 다 동의합니다. 변명을 찾으려면 99가지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두 가지의 방법을 찾아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고요. 저는 우리 이범 위원장님이나 김준용 사무총장님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자리를 모여서 우리끼리 공감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박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새로운 노총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미 저는 이 고름이 짜서 이거 수술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노총을 만들어서 최소한 민주노총 130만 명, 한국노총 110만 명. 자, 그런데 우리가 건전한 사회적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만 명, 50만 명만 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견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옳고 정의롭다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한민국 많은 선량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 이범 위원장님, 김영 총장님께 깃발을 들고 나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의 노총을 빨리 만들자. 30만 빨리, 50만 빨리 만들자. 우리 저 훌륭하신 저 사회운동가들 계시잖아요. 아이디어를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만들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총평 듣고 또 필요하면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멀리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경상북도 구미에서 오셨어요. 우리 이소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입니다.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노동조합 이름이 달라져서 제가 마이크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실무직 노동조합이라고 그렇게 저희들 사회단체가 없이 지금 사생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유일하게 민노총 소속이 아닌 곳은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 여기 교육청에 우리만 있지만은 제가 지금 아까 여기 목사회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는 전 교육청에 다 우리 같은 사회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왔는데 지금 민노총회가 이렇게 공공운수, 아까 말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런 거는 민노총 산하인데요. 그리고 전국 여성 노동조합 그렇게 세 개가 같이 연대를 해서 움직여가지고 학교에는 이 교육청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저희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체 이렇게 쓰는 저희들이 한 노동조합으로서는 저희들이 협력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민주노총에서 세 개를 엎쳐버리니까 저희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은 학교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게 거기 민주노총 직원들이 교육을 모아서 자지우지를 다 하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또 파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단체 협상이다 이렇게 해서 길거리로 전부 노동자들이 빨간 쪽 입고 뭐 파란 쪽 입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밥을 안 해준다든지 또 거기에 뭐 돌봄 학생들을 안 돌보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리로 나설 때는 거기 다 민주노총에서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기단체가 없이 우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업을 해도 좀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치활동적으로 무조건 있잖아요. 밥을 해주지 말고 길거리를 나가자. 그렇게 내가 뭐 명목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나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몰라요. 그저 몇 명 이렇게 모집해라 이러면은요. 진짜 우리 아까 얘기처럼 뭐 이국체적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나오라 하면은요. 안 나오면은 이렇게 벌금을 내려 이렇게 뭐 분담금인가 그런 걸 이렇게 또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하루 이렇게 출근 안 하고 우르르르 나가서 데모를 하고 오가지고 뭘 했냐고 물으면은 무슨 몰라요. 그냥 오가지고 막 대단했다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육의 학생들한테 학습금 피해를 주가면서 애들 밥을 안 줘가면서 정말 단축 수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은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도 이 교육 공무직들을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비춰져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학습권을 다 보장해주고 밥하러 왔으면은 애들 또 밥을 먹이는 게 임무잖아요. 그런 걸 다 해주고 또 시간 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상황도 들어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북이 파업 참여율이 최고 낮아요. 그래서 민노총에서는 저희들을 깨려고 처음에는 저 하나를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저희들 밑에 그 임원진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다 해가지고 지금 깨나가고 있고요. 참 자신하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이게 교섭이라도 조금 넣어주면은 참 이렇게 어떻게 또 해나가겠는데 그게 세계단체에서 그 밀려가지고 교섭도 안 넣어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초계선에서 많이 해내도 교섭권이 없다는 그걸로 이렇게 선전을 하면은 저희들이 돈 주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안을 조금 만드실 때 일단은 그쪽에서 가반수를 만들어가 해도 이쪽에 단체 하나가 남아 있으면은
인원이 굉장히 많다면 여기도 교섭권을 좀 주는 그런 이렇게 조금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충 시간이 5시 식당 예약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 신전대엽 의장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열혈 청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전대엽 공동의장 김건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 준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제 이런 행사에서 이 상품으로 이 미쉐 커피 상품권을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그 민주노총에 대한 활동들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또 이제 코로나 끝난 김에 대규모 또 민주노총이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시위 집회를 벌였는데 그런 것을 두고 이게 진정으로 민주를 위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민폐만 끼치는 것이라고 저희가 민폐노총이다 이거는 이제 해서 가서 이제 현판식을 이제 간판을 갈아버린 뭐 그런 행사도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월 달쯤에 작년 말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던 그 민주노총 간부들이 그 간첩과 직접적으로 이제 동원했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게 국정원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때문에 민주노총 본사를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대형 트럭이 그 본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 대형 파쇄차입니다. 그 출장 부르면 이제 문서 파쇄하러 오는 그런 트럭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조끼 입으신 분들이 그 분주하게 나와가지고 그 자료를 다 이제 갈아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봐서 아 이거는 또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면서 이제 고발도 왔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 전국 이제 총파업 대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는 노란봉투법을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아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그런 악질적인 개정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국에 이게 왜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그 미래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이제 주장 대장을 붙이고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것인데 그리고 선배님께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저희 영역에서 나름대로 싸워왔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데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런 좋은 행사와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잘 들으셨죠? 이거를 우리 주대한 우리 선배님께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총평 한 말씀 드릴까요? 주대한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우리 오봉수 급전부총장 후보님 떨어졌어요. 2024년 공적 전국 내로 배틀 참 제목 선정을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전국 장파 지도자들은 내공이 굉장히 깊어서 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고 틀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정도로 그 내공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 악의 축을 구성해가지고 이 그 사탄이 되어서 예수와 동급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이 그런 자들이 실질적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연대가 급진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라는 단어 속에 숨어서 이제 좀 평등, 뭐 자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을 회복시키고 어느 게 진실인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 배급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회단체 사업을 통해서 또 수급자를 통해서 그냥 무상 지원에 사실 그게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가 없는 거라고 원리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호 감시에도 물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보는데 신고하면 뭐 얼마 한 장당 얼마씩 준다. 들고 가는데 신고하면 얼마씩 준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무슨 자관 신고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받아들다 보니까 이 상호 감시 체계에 거기에 다른 것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경제 원리를 기하는데 이 사유 재산을 지금 공공재산 국가 소유로 많이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간 한 10여 년 정도 운영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을 사유재산을 인정 않고 국가에서 이렇게 소유하면서 국민들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배고 받아먹고 살아라, 공급 받아먹고 살아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간에 이제 보면은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실질적인 조총련계 장학금이라고 아주 좋은 말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학생운동하고 의정치에 해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민노총은 수뇌부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이 정계도 마찬가지고 정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분석을 해보면 100여 명 이상이 다 전대 출신들이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회 곳곳에 그렇게 리더들, 지도자들의 성향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그걸 없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걸 자성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 말들을 하면서도 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게 우리 국민 노조에서 해야 하지 않나.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제3의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민 노조를 강하게 또 이 많은 조합원들을 영입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말 그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국민 노조의 일원이다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이제 국가 관임이 젊은 친구들은 국가 관임이 흐트러져 있어요. 국가 관임이 없어요. 어떤 나의 본인한테 어느 게 유리하고 좋은 것인가 편한 것인가 거기에 얘기하고 국가 관임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추요 사상이 아까 도덕 바른생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추요 사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정교조 출신들이 그런 교육들을 모두에게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25 선배님들이 이제 학생들 학교에 가서 이제 6.25에 관한 교육 강좌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의원 8년 하면서 이제 그런 인연을 해서 이제 좀 가서 사정해가지고 이제 구청구에서 6.25 참전 운동자가 전국 우수 지휘도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돋고 자꾸 길을 열어주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국민 예전에 슬로건 운동이든 뭐든 우리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상들을 우리 지도부에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평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실 분 계시면 한 말씀 하고 총평으로 넘어갈게요. 네, 주대한 선배님 말씀해 주시죠. 예,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때는 좀 즐거운 시간을 갖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 88개 문항을 다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오늘 다시 또 20개 문제를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체가 무슨 대한민국 사회 저 구석에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이 120만이다, 130만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10%도 안 된다 하지만 전부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입니다. 그렇죠? 전부 정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좋은 직장들입니다. 상위 10%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월급을 받고 엄청난 나중에 퇴직 후에 연금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직장들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조합이 민주노총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바로 그런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우리가 젊을 때 다 일조했다는 제일 크게 일조 정도가 아니고 청춘을 바쳐서 만드는 사람이 우리 김윤영 위원장입니다. 여하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많은 생각들을 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윤영 위원장님은 항상 우리 사무총장님은 젊을 때 우리 워낙 유명한 위원장에서 입에 붙었습니다. 우리 김윤영 사무총장님은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선입견, 편견으로 그냥 무슨 다 배경이 이럴 때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주 구체적인 바로 이런 거를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동지입니다. 저하고는 그런 이제 40년의 동지고 또 저보다는 제 아내하고 더 가까운 동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다들 우리 주최측에서 준비한 자리에 다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께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지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